안녕하세요. 리나우징앤제이 안주영입니다. 오늘은 서초 잠원에 있는 구축 31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전 영상에 다루었던 구축 30평 초반대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의 투베이 아파트인데요. 합리적인 비용의 투베이 32평 인테리어의 컨셉이 이렇지 않은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 현장은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의 컨셉으로 진행했던 공간이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른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영상의 아파트는 일산에 소재한 위치의 아파트이고, 이 현장은 서울 잠원에 위치한 현장이라는 점인데요. 지금은 신도시란 말이 무색한 일산 신도시의 현장이지만 아무래도 서울에 위치한 대부분의 같은 30평 초반대 레이아웃의 아파트보다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의 같은 구조 아파트들은 대부분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레이아웃이다? 내가 관심에 둔 포트폴리오와 우리 집이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은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형대 아파트는 특히 치수가 귀하면서 예민하거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마감 방식입니다. 일전의 현장은 도배와 필름이 혼합된 가성비 형식이었다면, 이 현장의 공용부는 전체 페인트로 진행된 현장입니다. 영상과 사진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실물이 도배나 필름은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질감과 고급스러움이 강점인 마감 방법이라는 점, 이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현장입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이쁜데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마감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목공으로 틀을 만들고 석고보드를 2번 친 후에 전체 퍼티 작업을 2번씩 해야 되고, 또 스프레이로 뿜칠을 한 후에 롤러로 다시 마감해주는 방식으로 페인트 공정만 최소 일주일 이상 드는데요. 기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만큼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점은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레이아웃입니다. 디자인적인 차이점은 냉장고가 주방에 없다는 점이죠. 아무리 빌트인형 냉장고를 넣는다 해도 덩치가 큰 기물이 주방에 차지하는 메스감은 적지 않은데요. 냉장고가 없어지고 후드까지 주방 상부장으로 가려지니까 주방이 전혀 작아 보이지 않고 시원해 보이는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방에서는 보일러 분배기를 교체하면서 수도 설비를 아일랜드 쪽으로 이동해 주었고요. 디자인과 개방감이 매우 개선되었죠. 그런데 기능적인 면도 놓칠 수 없습니다. 기존 구조에 커다란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세탁기가 빛이 덜 들어오는 뒷발코니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탁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빨랫감을 들고 뒷발코니로 가서 빨래를 하고 1부는 건조기로 올린다. 그리고 줄거나 해서 건조기로 돌릴 수 없는 빨랫감들이 있죠. 그 빨랫감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앞발코니 건조대에 널거나 거실에 있는 건조대로 이동해서 널죠. 이런 동선이 비약적으로 노동을 늘린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냉장고는 주방에서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세탁기는 앞발코니에 있어야 집안일이 노동이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해가 들어오거나 붙박이장이 가까운 안방에 세탁기를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춘 결과가 요즘 신축과 가깝다는 점이죠. 그래서 냉장고는 주방 확장부에 위치해서 주방과 가까운 위치에 두었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앞발코니로 이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무작정 앞발코니에 그냥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앞발코니에 있는 배수관은 하수관이 아니라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이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설치하시면 이게 불법이 되고 세대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환경을 해치는 일이 되니까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욕실에서 급수와 배수를 모두 발코니로 이동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앞발코니에 세탁기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합리적인 공간 활용이라고 할 수 있죠. 주방 확장에 설비 이동에 비용이 분명 추가되긴 합니다만, 이런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비용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은 전신 거울을 벽면과 1대1로 맞추면서 타일 라인 역시 함께 맞춰서 선과 선이 연결되는 일체감을 주려고 하였고요. 오른쪽에 튀어나온 벽이 있는데 이걸 감싸주면서 앞뒤로 장을 만들었습니다. 라인이 끊기지 않게 선과 면을 맞춰 주었고요. 지난번 현장이 가구로만 맞추었다면 이번 현장은 별도로 중문이 안착할 수 있게 목공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뒤로 장이 들어가는데 가구 사이에 벽을 만든다면 공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목공벽을 스탠드 언론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그래서 솔루션이 됩니다. 그 고객님의 요청 사항이 꼭 신발장과 내부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문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집을 좀 더 고급스럽고 넓게 보이는 방법으로 프레임리스 강화 중문을 추천드렸는데요. 프레임이 없는 만큼 고급스럽고 간결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런 프레임리스 중문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은 600각 타일을 사용하였고, 파티션 프레임은 타일 시공 시 속발을 매립하여 프레임리스처럼 보이도록 연출을 하였습니다. 수전은 고급 라인인 폰타나 수전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안방은 가벽을 제작해 방을 드레스룸과 분리하면서 침대 프레임과 헤드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조명은 3로 융 스위치를 사용하여 오른쪽 왼쪽의 침대에서 둘 다 헤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게 해드렸고, 별도의 독서등도 따로 쓸 수 있게 달아드려 무드뿐 아니라 조도를 원하는 상황에 맞춰 차등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의 식탁과 의자는 고객님께서 프리츠 한센 제품을 선택하셨는데요.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시중에 카피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가끔 고객님들이 이런 오리지널 제품과 가품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실물의 마감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자만 해도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실물 고급감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유가 된다면 오리지널 선택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은 좀 더 고급스러운 페인트 마감과 확장 및 여러 설비 이동을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완성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은 필름과 타일로 마감한 현장도 멋지지만 페인트 마감은 역시 페인트만이 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이 있다. 현장을 바라보면 눈에 무슨 뽀샤시 필터를 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구축에다 좋지 못한 레이아웃을 가진 아파트라도 적절한 설비 이동을 통해 신축 못지않은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참고할 만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